승무패 51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레스터시티와 첼시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조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까지 빠르게 다뤄드리고 있기 때문에 2부까지 보셔야 밸런스 있는 최종픽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개괄적인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현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은 최대한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 틸레망스 선수가 부상으로 불투명한 것이 굉장히 뼈아픈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비수 포파나 미드필더 알브라이턴 그리고 수비수 저스틴과 풀백 버틀란드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의 전력 누수가 큰 것이 레스터시티이고 첼시 역시 루카쿠 선수가 훈련에 복귀는 했지만 선발 출전 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격수 베르너 선수와 미드필더 코바치치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첼시 역시 전력 누수가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 핵심 자원 부상자들의 복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레스터는 올 시즌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틸레망스 선수가 종아리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틸레망스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공격 상황에서 빌드업이나 찬스 메이킹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첼시 역시 코바치치 선수가 빠지면서 중원이 헐거워졌지만 캉테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고 핵심 공격수 루카쿠 선수가 훈련에 돌아온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출전 여부는 조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들을 상대를 할 때 3백 수비의 양쪽 수비수인 이 스토퍼들을 적극적으로 전방으로 올리는데 이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와 압박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비 측면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레스터시티에는 제이미 바디나 하비 반스, 루크먼 같은 빠르게 뒷공간을 침투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이 많기 때문에 첼시가 또다시 루카쿠 선수가 결장을 하거나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레스터를 상대로 레스터 특유의 빠른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상대 전적 면에서도 첼시에게 밀리지 않는 흐름이 있는 레스터이고 레스터시티의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은디디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오면서 3선에서 수비적으로 싸워줄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첼시의 2선 공격 자원들이 피지컬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은디디 같이 다부진 수비형 미드필더가 돌아온 것은 2선에서의 이 공중볼 경합이다. 세컨볼 경합에서 레스터가 결코 밀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본다면 루카쿠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루카쿠 선수가 나올 수 있다면 첼시의 근소한 승리가 유력하지만 루카쿠 선수가 만약에 선발로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레스터 역시 홈에서 승점 1점 정도는 따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리가 경기인데 셀타비고와 비아레알이 맞붙습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타비고가 5경기 1승 2무 2패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홈경기에서는 이 극장골을 넣어주면서 3대3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도 최근의 흐름이 그렇게까지는 좋지 못하다가 최근에 2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비아레알이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0승 4무 2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고 특히 원정에서는 공격력이 3배 이상 감소가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여전히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력 면에서 비아레알이 셀타비고를 상대로 원정에서 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셀타비고 이후에 이 3일 뒤에 맨유와 챔스 홈 경기 일정을 치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도 비아레알이 조금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 셀타비고가 쿠데트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데 올 시즌 홈 경기에서 1승 1무 5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 고자 대 원정 고자 느낌이 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양보 없는 한판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 역시 1승 1패로 호각세를 다퉜던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 매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굉장히 5대5 느낌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팀의 스타일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우선 두 팀 모두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공격 상황에서는 이 빠른 속공보다는 공을 소유하면서 지공을 펼치면서 만들어가는 패턴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상성적으로도 비교가 조금 힘든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셀타비고는 원래 홈 깡패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올 시즌에는 홈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바르셀로나와 비기면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모습이 있고 여기에 핵심 공격수 아스파스 선수와 놀리토 선수가 골맛을 본 데다가 산티미나 선수까지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자랑하는 공격 3인방이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비아레알 역시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고 에이스 공격 자원인 모레노 선수 역시 여전히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화력 면에서 상당히 열세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전방의 예리함은 셀타비고가 우세해 보이지만 그래도 중원에서의 장악력만큼은 파레오나 카푸에 트리게로스 같은 자원이 있는 비아레알이 한 수 위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스타일이 유사하면은 그 색깔을 잘 살리는 팀이 유리한 경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비아레알이 올 시즌 원정 무자비 면모와 모레노 선수의 공백까지 고려를 한다면 비아레알 역시 쉽게 홈에서의 셀타비고를 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승무패가 모두 보인다는 점에서 지우지 않을 거라면 단통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딘 스미스 감독을 경질을 했다고 살로만 뉴스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새롭게 스티븐 제라드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 제라드 감독이 레인저스 시절에 굉장히 빡빡한 전방 압박 축구를 구사를 하면서 라이벌 셀틱을 제치고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굉장히 지도력을 인정을 받았는데 과연 빌라에서 어떤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더글라스 루이즈 선수와 나캄바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산체스 골키퍼가 뉴캐슬전에 퇴장 여파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골문이 굉장히 헐거워져 있습니다. 지금 31살 백업 골키퍼인 스틸 선수가 출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뒷문이 굉장히 불안한 면이 있고 최근에 컨디션이 좋았던 중원 자원인 음에프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브라이튼은 최근에 이 특유의 경기력은 좋은데 골 결정력에 발목이 잡히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이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컵대회 포함해서 7경기 5무 2패로 무자비 면모가 굉장히 강한 브라이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제라드 감독 부임 이후의 첫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패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이 사활을 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임 딘 스미스 감독 체제에서 세트피스 수비에 최근에 약점을 보이면서 많은 실점을 했는데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 세트피스 공격이 강한 팀은 아니라는 점에서 빌라에게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브라이튼이 특유의 무자비 면모로 리그 6경기에서 무려 5무를 기록 중인데 경기력은 좋은데 여전히 최전방 골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주전 골키퍼 산체스 선수가 징계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골문이 상당히 헐거워져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잉스와 와킨스라는 결정력이 있는 이 투톱 공격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잉스와 와킨스가
골문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브라이튼 역시 빌라의 더글라스 루이즈 같은 핵심 중원 자원들이 나오지 못한다면 비수마나 랄라나를 축으로 중원에서 압도를 하면서 브라이튼 역시 중원에서 이 장악력을 높여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 또한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 패하면 6연패라는 점에서 그리고 브라이튼은 올 시즌 최다 연무가 3연무인데 현재 2연무 중이라는 점에서 패턴적으로는 사이좋게 아주 팽팽한 무승부도 그려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승무패로 지우지 않을 거라면 이 경기 역시 단통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4번 경기는 번리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번, 3번, 4번 경기를 저는 단통 무승부, 무무무로 잡았기 때문에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이 투포를 잡으시거나 소신껏 최종픽을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흐름은 1승 2무 2패로 나쁜데 그래도 첼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기록을 하면서 상승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최근 상대 전적이 3연승 중이기 때문에 자신감 역시 한껏 올라와 있을 것 같고 이 최근 프리미어리그 6경기에서는 1승 4무 1패로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흐름이 있습니다. 핵심 자원 A매치 차출 자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막스 코르네 선수가 이 아프리카 지역 쪽으로 국가대표팀 차출이 되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지만 이 코르네 선수가 최근에 3경기 3골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르네 선수가 반드시 활약을 해줘야 번리가 승점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안데르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것을 제외를 하면은 핵심 자원들의 이탈은 없는 상황이고 A매치 역시 벤테케나 갤러거, 게이 같은 이 몇몇 자원들만 차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누수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 홈에서는 2승 3무 0패, 무패를 달리는 것과 달리 원정에서는 굉장히 성적이 떨어지면서 특히 수비력이 이 2배 이상 실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5경기 흐름만 놓고 보면은 2승 3무 2연승의 상승세이기 때문에 번리를 상대로도 팽팽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굉장히 5대5 느낌의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팀 모두 최근 쉽게 패하지 않는 흐름이 있고 상승세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팽팽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양 팀 모두 득점 기회가 있는 것이 번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제공권 1등을 달리는 팀에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값이 5골로 브렌트포드 다음으로 높은 팀이기 때문에 번리는 이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 세트피스 공격에 강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크리스탈 팰리스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다 실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번리의 압도적인 제공권과 이 세트피스 공격에 덜미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하나 에두아르, 갤러거 등을 활용한 측면 공격의 강점이 있고 최전방에서 벤테케 선수의 뚝배기 한 방이 있는데 첼시전에서 번리가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수의 뚝배기 헤더 한 방으로 허무하게 실점을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이 측면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벤테케의 뚝배기 한 방이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최근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과 경기력, 무자비 면모, 서로를 공략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점에서 1대1, 2대2 정도의 아주 팽팽한 무승부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 4번 경기 역시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뉴캐슬과 브렌트포드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중에서 아직까지 첫 승이 없는 유일한 구단이 되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자면 4연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라야 골키퍼가 부상으로 이탈한 뒤에 실점이 늘어나면서 실점뿐만 아니라 공격 쪽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브렌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야 골키퍼 외에도 수비수 아예르 선수와 옌센 선수가 부상 및 코로나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의 뎁스가 상당히 헐거워져 있는
브렌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 막시망 선수가 최근에 5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는 것이 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나마 본머스 출신의 에디아우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두브라브카 골키퍼가 부상에서 돌아온 것 역시 뉴캐슬의 불안한 수비력을 조금은 상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뉴캐슬의 첫 승 타이밍이 되거나 혹은 브렌트포드가 연패스렁에서 탈출하거나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캐슬의 첫 승리 근거로는 일단 골문의 주전 골키퍼 두브라브카가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점이고, 두브라브카가 장기 부상 끝에 A매치 기간에 슬로바키아 대표팀에서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뉴캐슬이 지금 문제인 것이 굉장히 실점이 많다는 점이라서 두브라브카가 안정적으로 골문을 막아줄 수 있다면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에디아우 신임 감독이 과거 본머스 시절에 칼럼 윌슨이나 맨 리치, 라이언 프레이저 같은 현 뉴캐슬 선수들을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적응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이 기존 선수들을 활용을 해서 공격 쪽에서 좀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전 브라이튼전에서 뉴캐슬이 2대1로 역전 찬스를 잡았는데 브라이튼 골키퍼가 퇴장과 맞바꾼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아쉽게 비긴 면이 있습니다.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연패 과정 속에서 번리와 노리치에게 패배를 당했는데 이 두 팀이 공교롭게도 뉴캐슬과 함께 첫 승이 없었던 팀들인데 이 번리와 노리치가 나란히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뉴캐슬 역시 충분히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첫 승을 노려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도 4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 뉴캐슬이 원체 수비력이 좋지 못하고 이 제공권이 유일한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팀인데 뉴캐슬보다 제공권과 세트피스 공격이 훨씬 강한 팀이 브렌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렌트포드가 골키퍼와 핵심 수비수 부상으로 수비가 헐거워져 있지만 공격과 중원 자원의 퀄리티는 뉴캐슬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브렌트포드에게도 승리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뉴캐슬의 에디아우 감독의 데뷔전 그리고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약이 될 수 있지만 에디아우 감독 역시 본머스 시절에 수비 전술보다는 공격 쪽에서 그나마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뉴캐슬의 문제점은 공격보다는 명백하게 수비 쪽에 있다는 점에서 브렌트포드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노리치 시티와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노리치 시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리치 시티가 직전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기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딘 스미스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습니다. 이 스미스 감독이 아스톤 빌라에서 잘리자마자 노리치 시티로 부임을 했는데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다 실점을 기록 중인 허벌창 수비가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 딘 스미스 감독이 아스톤 빌라 시절에 무려 실점이 20골이나 됐었기 때문에 수비 안정화가 급선무인 노리치로서는 딘 스미스 감독이 과연 어울리는 감독인가라는 의문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 가뜩이나 수비가 불안한데 주전 수비수 헨리 선수와 백업 자원인 오모베미델리라는 수비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가 굉장히 불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2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 수비력이 향상된 것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원정 경기에서는 조금은 실점이 2배가량 늘어나면서 불안한 경기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부상자 대부분이 이번 경기에 복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고, 공격수 채 아담스 선수가 최근에 A매치 포함해서 5경기 4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사우스햄튼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노리치가 최근 기세를 탄 사우스햄튼을 막아내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노리치의 새로운 감독인 딘 스미스 감독이 빌라에서도 많은 실점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수비적인 전술은 물음표가 따르는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노리치가 중앙수비 쪽에도 부상자가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사우스햄튼은 핵심 자원들이 모두 부상해서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최전방 공격 자원인 채 아담스 선수와 암스트롱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장신 공격수 브로자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었는데 브로자 선수 역시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제공권에 약점이 있는 노리치가 사우스햄튼의 효율적인 롱볼 전개를 막아내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빡센 전방 압박을 펼치는 사우스햄튼인데 노리치가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올 시즌 고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노리치가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 않지만 사우스햄튼이 스쿼드의 뎁스나 전술적인 완성도가 더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지고 노리치가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곧바로 경기력을 보여주기에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외로 노리치가 A매치 차출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도 무시할 수 없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6번 경기는 노리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51회차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와포드와 맨유의 경기인데 와포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포드가 최근 5경기 1승 4패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니에리 감독이 새롭게 들어온 다음에 에버튼을 5대2로 완파한 것은 굉장히 의외의 승리였는데 그 이후에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이 주전 중앙 미드필더 쿠츠카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고 미드필더 에테보 선수 그리고 투판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 쪽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맨유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0대2 완패를 당하면서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샤르 감독의 모가지가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이고 이 수비수 바란 선수와 공격수 카바니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최근에 재미를 봤었던 3백 전술의 가동 여부도 상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올 시즌 리그 11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2경기밖에 없을 정도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맨유이고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이 A매치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와포드보다 체력적인 누수가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드필더 폴 포그바 선수 역시 퇴장 징계로 결장을 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꽤나 심한 것이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포 호날두 선수가 A매치 포함해서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솔샤르 감독이 만약 이 경기도 잡지 못하면 정말로 경질에 가까워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맨유의 수비력과 경기력, 호날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공격 패턴을 고려를 해본다면 솔샤르 감독이 지금 이 타겟책을 찾을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쿠츠카, 에테보, 투판 같은 중앙 미드필더 자원들이 징계 및 부상으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베테랑 자원인 시소코나 클레벌리 같은 선수들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맨유의 약점이 삼선 미드필더 라인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전력 누수가 심한 와포드의 중원을 상대로는 그래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그나마 맨유가 지난 시즌부터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맨유에게는 고무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유가 수비가 불안한 면이 있지만 A매치 기간에 수비수 메가이어 선수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2골이나 넣어줬고 린델로프 역시 스웨덴 대표팀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패배는 했지만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메가이어와 린델로프가 A매치 기간에 경기력을 끌어올린 것은 맨유의 수비에 있어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포드의 에이스 사르 선수가 세네갈 대표팀에서 골맛을 본 것은 플러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와포드는 올 시즌 홈에서 실점이 평균 2골이 넘는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맨유가 모처럼 원정 강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포드 역시 공격 상황에서는 사르나 엠마누엘 데니스 같은 측면 자원들이 개인기에 의존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순한 패턴으로는 맨유의 수비를 쉽게 뚫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와포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8억 2천만 원이 이월된 승무패 51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